네, 긍정일기 성소입니다.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? 이번 편은 승무원썰 관련된 편인데 가장 먼저 면접에서부터 첫 비행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1차를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. 다행히 이제 국외 항공사들은 최종까지 제법 갔죠.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까지 갔어서 나에게는 답은 국외 항공사구나. 영어 회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경지? 그런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런 걸 했거든요. 힘들었어요. 왜냐면 오전에 아르바이트 하고 오후부터 밤 거의 한 10시, 11시까지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또 알바랑 병행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딱 2달 더 면접 준비를 하고 3년 만에 에미레이츠 항공이 채용이 났습니다. 그래서 사실 면접 준비를 2달밖에 못 해가지고 내가 이게 될 것인가. 근데 어떻게 해요. 이게 한국인이 빨리 다 뽑혀버리면 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. 독일에서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을 보고 벨기에 넘어가서 이제 카타르 항공을 보고 이렇게 올 생각이었고 시작부터 어려웠죠. 무슨 비행기가 4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. 루프트한자를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운항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더라고요. 중국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있던 모든 비행기가 다 4시간 가까이 지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간 곳은 프랑크푸르트, 저의 첫 유럽. 저는 일본도 안 가보고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에 입사한 케이스인데 도착했는데 공항이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. 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짐이 안 나오고 한쪽 벽에 짐이 쌓여있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테러 의심 사건이 있었대요, 공항에. 그래서 우리 직전에 내린 비행들은 다 그 다이버트라고 하죠. 다른 공항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다음 날이 바로 면접이어가지고 그때 중국에 돌풍이 안 불었으면 저는 다른 공항, 민헨 이런 데 막 내렸겠죠.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와야 하고 그 돌풍이 불어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 덕분에 공항에 도착했고 그때 제 옆자리에 교환학생을 가던 한 대학생분이 앉으셨어요. 다짜고짜 뭐라도 붙잡자는 심정으로 제 이력서를 보여주고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봤거든요.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력서를 보고 나를 딱 봤을 때 뭐가 궁금할까? 그때 그분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경험이 있는데 본인만의 서비스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최종 면접에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다행히 프랑크푸르트에 내렸고 짐이 안 나와가지고 고객센터 쪽으로 갔는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옆에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이렇게 막 짐들이 나오는 게 보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가방이야. 근데 같이 줄 서 있던 분이 내 가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봤더니 내 가방이더라고요. 면접 치마랑 스프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. 당장 현지에서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가방을 못 찾으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. 다행히 수트케이스를 찾아서 호텔로 가서 이제 푹 쉬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고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. 한국 회화학원에서 되게 클리어하고 한국인들끼리 하던 그런 회화는 잘 들렸는데 막 긴장도 한 건지 잘 안 들리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딱 냈는데 What are you doing at this moment? 이라고 먼저 물어보셨거든요. 저 면접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설마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. 일단 제 직업을 묻는 거겠거니 해서 왜냐면 첫 질문은 무조건 제 직업이라고 들었으니까 I work as event manager at 뭐 땡땡 agency 이러니까 면접관이 이러시더라고요. 맞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또 반드시 듀티까지 꼭 얘기해주라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또 my duty is serving a special course meal for various VIP customer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이러시고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는 서 있으니까 holiday or business to visit here. 그러니까 아마 이거 헐리데이로 왔니? 아니면 뭐 비즈니스 트립으로 왔니?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?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. I came here only for this interview.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케이. 그리고 next 이제 이러고 넘어갔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면접에서 전 살아남고 스몰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내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카드를 뽑아요. 그 카드에 원래 목적이 아닌 창의적으로 쓸 것인가가 질문이었는데 저는 토마토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별로 생각나는 건 없었지만 뭐 내 옷을 염색을 하거나 이렇게 쓸 것이다. 완전히 익은 토마토면 빨간색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초록색 예쁜 염색이 되지 않겠냐고.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주는 카드는 직업 카드였어요. 저는 뉴스 프리젠터가 나온 거예요.
그러니까 앵커, 뉴스 앵커. 정말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뉴스 프레젠터가 토마토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뭐 먹는 거겠지만 창의적으로 어떻게 쓸까?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발표를 하면 이제 좀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 많이 썼던 게 이제 절대음감 퀴즈였어요. 뭐 절대음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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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음감 이렇게 해서 한 단어씩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뉴스 프레젠터면 생방송 전에 본인의 발음, 억양 이런 거를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이 토마토를 놓고 연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토마토, 토마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조금 컬처 샥이었나 봐요.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거는 되겠다 하고 살아남고 이제 풀 디스커션에서는 지금도 나오는 문제인데 최근에도 나왔어요. 오버부킹 상황. 오버부킹 상황에서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해서 뭐 그거 많이 연습해갔던 거여가지고 잘 얘기하고 합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링크를 받고 벨기에로 넘어갑니다. 저는 오히려 카타르 면접이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센텐스 슈팅이라고 해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접혀있는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뽑아요. 뽑고 그 종이를 딱 펴서 거기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건데 웬 한국분이 제 앞에 이렇게 딱 앉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면접은 보셨나요? 그러니까 네 저는 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봤다고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. 물론 진실된 제 속마음은 혹시 그 센텐스 슈팅 뭐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조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묻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Manners Matter가 나왔거든요. 이러시는 거예요. Manners Matter? 매너면 이제 방법이지만 뒤에 S가 붙은 Manners가 되면 태도, 우리가 말하는 그 attitude,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매너가 되잖아요. 근데 Matter? 중요하다 그 Matter? 미국식으로 하면 attitude is important?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제가 그러니까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Manners Matter가 딱 안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좀 뭐 서비스인으로서 당연히 태도는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. 그래서 그런 뜻이군요. 그렇게 나오셨군요.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뭐 알려주셨다고 한들 내가 그걸 뽑아야지. 왜냐면 주변에 뭐 이렇게 건너듣기로는 무슨 상업 광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제 차례에 딱 들어가서 일단 문장을 먼저 뽑으라고 하셔서 안티를 끝내고 문장을 뽑으라 해서 딱 뽑았는데 세상에나 Manners Matter가 딱 나온 거죠.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래도 조금 생각해놨던 답변이 있어서 이제 잘 풀고 파이널까지 잘 했어요. 저는 이제 특징이 있었다면 사진을 포토샵을 거의 안 했어요. 전신 사진 찍을 때도 하시면 안 된다고. 이거 제가 아니다. 어차피 면접관이 최종 면접에서 앉아서 내 사진이랑 나를 비교를 한다고 한다. 이러시면 안 된다. 어떻게든 이 포토샵을 덜 해달라고 면접관님이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. 너 근데 이거 벨기에에서 찍었니?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두 분이 면접관이 갑자기 C 봤지? 이러면서 두 분에서 막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한국에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네. 그래서 너 어디서 찍었니? 네가 찍었니? 그래서 아니 나 사진관 스튜디오에서 찍었어. 그러니까 너 이거 찍은 거 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알려주라고. 다들 너무 진실되지 못하게 찍었다. 그러니까 거기서 페이크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전 사실 이 정보를 좀 알고는 있었어요.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력서 사진이든 뭐 이런 게 많이 포토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포토샵을 해가면 진실되지 못한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들어서 갑자기 호감 점수가 확 올라갔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물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취미부터 시작해서 저 활동했던 것들, 그다음에 그 게티전투 에서 쇼했던 것들, 왜 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여쭤봐 주셨고 합격을 했는데 운이 많이 따랐어요. 특히 그 Manners Matter는 합격하게 되고 나서 최종까지 올라가고 파이널 폼을 쓰면서 저한테 Manners Matter 알려주신 분, 그분을 만났거든요. 제가 그랬어요. 붙으실 줄 알았다고. 왜냐면 저는 사실 그거 답변할 능력도 안 됐고 들어도 한참을 생각해야지 답변할 수 있는데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붙었지 않냐고. 그래서 내가 합격할 때 당신도
합격할 거라고 생각은 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? 그분도 합격을 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동안 카타르 되게 잘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어요.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렇고 벨기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는 3주 만에 이제 에미레이츠 조인을 했거든요. 둘 다 합격하고 3주 만에 조인을 했는데 제 첫 그 수피 비행이라고 하죠. 한국에서는 실습 비행 같은 거 그게 딱 프랑크푸르트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딱 3달 만에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인스타에도 거의 첫 포스팅인가 그럴 텐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 얼굴만 딱 이렇게 따서 있는 그 사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공항을 가는 버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. 저한테는 면접을 본 곳이기도 하고 제 첫 비행 장소이기도 하고 저는 일본도 한 번 안 가보고 에미레이츠를 조이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모든 데스티네이션은 정말 처음이고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. 만약에 승무원이 되시면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다 처음인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 비행, 매 데스티네이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. 네, 뭐 이 정도로 오늘의 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